자, 우리가 다음 10년 동안 또 한번 호황기를 겪어서 어떻게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장소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쌀 농사를 짓고 싶은데 계속 열심히 해도 제대로 싹이 안 납니다. 이 이유는 내가 짓는 땅이 어떤 이유에서든 쌀 농사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이 땅에 적합한 작물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쌀 농사가 가능한 장소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쌀 농사와 같이 방법을 일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 커리어는 이직, 전직, 글로벌 진출, 뭐 경영할 때 이제 그 자기네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향을 떠나오기도 하고 장소를 옮기는 게 일이에요. 경영에서는 이걸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일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원래 마케터 출신이라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장소를 좋게 만들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이게 일이다. 그래서 항상 경영에서는 상황과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모든 경영 전략은 상황과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과거의 capability든 포지셔닝이든 아니면 이제 지금 요즘 나오는 테스트 기반 경영이든 전부 상황과 환경, 장소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쌀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다음 10년 게임을 위해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한국 상황에 대해서 우선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이제 다른 영상으로 탈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종료의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상황 업데이트를 할게요. 어, 영상으로는 이제 예전에 왜 글로벌 오너십을 진출을 해야 되는지, 창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국 상황만 보는 식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1년 정도 전에 이미 온보딩으로 학생들에게 다 배포를 한 내용이고 국가 부채와 연금 부담 그리고 인구 절벽과 인구 구조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카테고리 부족 이것들에 인해서 세금 증대 장기간 순수이익이 감소하고 잠재 성장, 실질 성장, GDP가 감소하고 추월 차선의 부재가 될 것이다. 즉 영원히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되고 부모 세대를 또 부양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세금을 내고 돈과 권력의 성공을 노리지 못할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치도 고령화 될 테고 뭐 문화도 고령화 될 테고 시장도 고령화 되기 때문에 아랫세대에서 새롭게 성공할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비 자체에서부터 막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그리고 저성장에 의해서 저성장이란 결과를 나오게 만드는 저출산과 그 다음에 저성장 그 자체, 이제 선진국 경제화가 돼서 이전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통용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추월 차선, 후발주자의 성공 기회에 관련돼서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취업지도 경제 분석편 3편을 이제 보시면은 제일 잘 나와 있고 우선 지금까지 있는 거 업데이트만 좀 더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사회보험료가 올랐죠. 국민연금이랑. 세금 사회보험료.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이 아니에요.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저성장이고 그 다음에 저출산이에요. 국가 부채를 까야 되는 상태인데 국가 채무비율 60% 이거 걸리면은 신용등급 까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60% 걸려서 까이면은 이제 그때부터 국채부터 안 팔릴 거예요. 국채부터 안 팔리고 그 국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해야 되고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동원도 잘 안 되게 될 겁니다. 신용등급이 까였는데 그만큼 위험한데 거기에다가 있는 신용등급이 까였으면 더더욱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용등급 까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사실 60% 가까이 가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2027년 60% 가까이 가서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까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보장되고 있으니까 나가는 돈 줄이고 공공재정 줄여가고 그러면서 세금은 낮추지 않고 계속 갚아가야 하는 게 여러분의 10년에 있어요. 10년이 있게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세금을 낮추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공공재정은 줄여갈 거예요.
어쨌든 최대한 더 걷거나 하는데 이 경우 정부는 이제 두 가지를 해요. 나가는 돈을 줄여요. 외제차를 팔아요. 세금을 늘려요. 이미 나갈 돈, 이자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을 늘려요. 알바 몇 개 더 띄워야 되는데 정부 같은 경우 세금을 좀 더 많이 늘리죠. 그러면은 세금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어요. 무작정 올리면 지금도 종합소득세고 뭐고 세금은 상위 10%가 50% 정도를 다 케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작정 올리면 한국에 세금 안 내요. 외국에 나가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다른 나라 가서 일하지. 뭐 굳이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도 그럼 굳이 이렇게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세금이 이렇게 높은데.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렇게 위쪽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GDP를 올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저성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은행을 이제 낮춰서 돈 순환을 빠르게 만들어요. 은행 금리 이번에 낮춘 것도 같은 건데 돈 순환을 빠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SCB를 굴립니다. 이번에 근무 시간 좀 확대했던가? 어쨌든 그거 줄인 거 다시 늘렸죠. 그래서 생산성을 늘려서 거래 시간을 늘려요. 뭐 야근이든 어쨌든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테니까 그럼 화폐 순환이 있는 돈에서 빨라져요. 그러면 그만큼 더 벌면 더 낼 거고 쓰는 것도 더 늘어날 테니까 조선이 정말 적자 상태인데도 조선을 계속 끝까지 붙잡고 살리고 중국이나 일본도 살리려는 이유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서 파생돼서 저기 지역 경제 자체가 살아나니까 거제 같은 경우 대우조선해양 한번 그 어려울 때 거의 연에 1조씩 GDP가 사라지거든요. 지역 자영업 이런 쪽에서도 나오는 세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고정 지출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게 돈 모으기 진짜 힘들어요. 이게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인데 이게 가처분 소득도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인구가 줄면 규모의 경제가 동작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이 생산해서 싸게 판다 이게 통용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이게 1+1의 원리거든요.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면은 그래도 싸게 팔 수 있어요. 박리담에. 근데 인구가 줄었으니까 많이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품들도 더 비싸질 테기 때문에 앞으로 고정 지출이 올라갑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은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건 확정이란 거예요. 세금이 높고 그 고정 소비가 고정 지출이 더 늘어날 테고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건 확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뭐 일을 더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도 걸려 있습니다. 일단 4대 보험 기금 고가는 일단 정해진 거고 조세연구원에서 사회보장세 슬슬 만지작거리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에 이야기를 했죠. 외국인 세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게 아닌데 너무 보장을 늘렸어. 그것도 있고 국민연금에 애초에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이런 권력을 국가에 줘서는 안 됐는데 이런 권력을 국가에 줘버렸어요. 국민연금이 사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세금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사회보장세로 할 거다. 사회보장세로 할 거다. 세금이 날이 갈수록 늘 수밖에 없고 한국 세금은 인플레이션 적용 안 한다는 점을 또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 세금은 인플레이션 적용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딱 중간이 한 4천만 원대 연봉 정도거든요. 근데 5, 6년 뒤에 초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에 왔어요. 이제 첫 취업에서 웬만하면 4천만 원부터 시작해. 전문 업계에서도.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세금이 좀 과거에 비해서는 하위 몇 프로, 상위 몇 프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줄여줘야 되는데 그 비율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을 그대로 들고 갑니다. 과거에 뭐 한 26%, 27%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누진세 적용해서 냈으면 그거 그대로 4대 보험과 그 다음에 세금 나가는 것도 똑같이 적용을 할 거예요. 미국은 매년 인플레이션 적용된 세금을 발표해서 그거 보거든요. 근데 한국은 인플레이션 적용 안 해요, 세금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사실 이거 2009년 때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 가처분 소득이 낮은 거예요. 걷어서 정부가 혜택을 줄지언정 절대 세금을 낮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지가 좋아지니까 점점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오긴 어디서 나와요. 한국 성장도 있고 이렇게 잘 모르도록 잘 쥐어짜는 겁니다. 그렇게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게 확정입니다. 일본처럼 되는 게 확정이라고요. 근데 국가부채 공적연금 부담을 해결하거나 늦추려면 SCB를 더 굴려야 돼요. 그 젊은 층에게 할 소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일 많이 하고 많이 버는 플러썸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많이 벌어야 하는 제로섬 경제에 들어가라. 예, 여기서 니들이 좀 고생해라. 젊을 때 노후는 보장해줄게. 잠깐만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건 안 됐고. 예, 이전보다 달라진 건 이제 그래도 이전에는 빡세게 구르면은 그만큼 이제 고임금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저임금으로 더 세게 굴릴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직 같은 거 자유롭게 못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연금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세게 생산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직 같은 거나 전직 같은 거 그런 것들 자유롭게 못하게 되는 구조가 이 저성장 구조. 저출생 저성장이 가속화될 겁니다. 2020년 인구에서 2025년 인구가 되면 이제 요 45세에서 65세가 여전히 최대 인구 계층이거든요. 정치, 경제, 문화 최대 계층이에요.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제 지방 지역도 소멸하고 서울 폐교하고 아이돌 시장도 바뀌고 트로트가 뜨는 상태죠. 예능 인구도 고령화되고 예능인도 고령화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 주요 소비 계층이 저 사람들이라고요. 저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불리한 정치적 여러 가지 뉘앙스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지지하는 게 진보 좌파입니다. 목표 자체가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 이게 무슨 뜻이다? 이제 거의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약자를 배려하는 고도화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45세, 65세들이 저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정치적, 도덕적 확신이 굉장히 강해요. 저 세대들은. 그리고 경제 문맹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성장이 확정되어 있어요. 사실 돈을 풀어도 어떻게든 안에서 생산성이 커버를 해야 그게 인플레이션을 적용 안 하고 골디락스로 하는데 뭐 저 사람들 더 굴리겠어요? 누굴 굴리겠어요? 젊은 층은 굴려야지. 원래 20대 30대 많아야 된다는 이유가 더 많이 굴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적게 받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상태가 아니라 기회가 없어요. 복지가 되는 대신에 기회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 때마다 구조조정 체질 개선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정부가 망할 기업 무작정 살려주면 그 다음 세대에 새로운 기업은 없어요. 나무가 울창해서 죽는 나무가 없으면 새로 들어갈 나무도 없어요. 그 다음 세대에게는 억압적이 됩니다. 올라갈 곳이 없어서 억압적인 상태가 될 거고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와 머리 좋다 이 생각했는데 스카이 등록 안 하고 의예과 간다는 거 와 머리 좋다. 감각적으로 알던 주변 환경 덕이든 지금 현재 유일하게 채용이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 딱 두 가지거든요. 원래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 떨어졌던 레저. 네,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의료예요. 의료 필수 소비.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전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서 의료 헬스케어로 다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 세계 선진국 다 고령화되니까 야 이게 올라갈 길이 적은 장소라는 거 이제 스카이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는 거 다 알았어. 감각적으로 알고 공대를 나와서 취업이 돼도 착취당한다는 것도 알았어. 이제 뭘로 해요? 의사로 가야 된다. 한국에 있으려면. 고령화에 맞춰서 딱 필요한 수요로 이동했다는 걸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그 대학 가는 친구들이 이런 걸 알지? 23학번이? 되게 신기해요. 주변을 통해서 알았든 뭘 하든
그래서 복지를 하는 대신에 경쟁이 적고 망하는 게 적으니까 다음 세대는 억압적이에요. 이 복지 국가라는 게 딱 신분이 모두 정리돼서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원래 귀족이던 사람은 귀족으로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자본가인 사람은 자본가로 그대로 가는 그런 북유럽 국가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나 북유럽이 딱 그런 식이거든요. 귀족이랑 원래 옛날부터 물려받았던 부르주아들만 살 수 있는. 그래서 SCB가 열심히 구르는 구조가 될 겁니다. 제일 많이 구르는 게 공돌이에요, 공돌이. 여차하면 뛰어날수록 이제 이직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트로트가, 잘 생각해보세요. 트로트가 뜨면 이전 가수가, 이전에 뭐 조용필이나 이런 분들이 여전히 잘 보이지 아이돌이라는 일자리가 생길까요? 새로운 일자리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버추얼, 틱톡, 유튜브로 다 도망갔잖아요. 아, 이거 너무 하드해졌다. 근데 외국으로 진출한 몇몇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잘 된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외국으로 진출해야 돼요. 젊은 층을 아파트처럼 집중 공략하기 좋은 곳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 상대적으로 그리고 싸게 만들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커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스스로 정의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래도 돈도 안 나오고 그리 가치 있는 땅은 아닌 상태가 된다는 걸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북유럽을 좀 기준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한 복지 국가니까. 그리고 똑같이 저출생이에요. 북유럽식 뭐 복지, 북유럽이 특히 여성 복지가 되게 많이 발달되는데 북유럽식 여성 복지가 이제 저출산 해결에 굉장히 해결이 잘 된다 했는데 지금 이제 북유럽이 작살났거든요. 출산율 출산율이 작살났거든요. 요 10년 동안. 예. 완전 작살났는데 오죽하면 총리가 나와서 좀 애 좀 낳아라. 우리 세금 낼 사람 없고 노동할 사람 없다. 제발 애 좀 낳아라. 이런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은 뭐 가사 노동 분담 있다니까 큰 상관관계 없어요. 페미니즘은 전혀 해결 안 된다는 거 증명이 났고 이제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 같은 경우가 제일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덜 깨졌다. 안 깨진 게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덜 깨졌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오히려 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비혼 출산율 60% 정도 차지하거든요. 이거 사실 예전부터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왜 저출산이 많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유교 문화 때문이라고 이미 다 말해왔어요. 성적으로 너무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그럴 정도로 성적으로 너무 딱딱하다. 쉽게 말하면 성적으로 딱딱한 것도 있고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안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라고 전 세계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화를 못 바꿔가지고 그런 건데 프랑스의 팍스 같은 구조가 프랑스가 원래 성적으로 되게 한번 어학연수도 어쨌든 갔다 와보시면 성적으로 굉장히 얼마나 물란급인지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있고 두 번째 팍스가 있는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헤어질 수 있어요. 그냥 사실혼이에요, 사실혼. 근데 재산 분할이 없습니다. 재산 분할이 없어요. 이거 비슷한 제도가 스웨덴이나 이런데 삼바가 있거든요. 얘네들 다 크게 깨졌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재산 분할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남자가 결혼해도 재산에 큰 타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답입니다. 만약 저출산을 늦추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으면 근데 아마 바꿀 생각 없을 거예요. 전혀. 원래부터 저출산 비용이라는 거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에 관련된 문제 자체가 결혼율 자체도 낮은데 연애율도 낮잖아요. 사실 아시아 국가는 원래부터 유교 문화권이라 가지고 서구 같은 경우 자기 개발에 성공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애인이 많아야 되고 가족과 애인 관계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는 게 서구의 자기 개발이라면 아시아의 자기 개발은 어릴 때 네가 수능 공부할 거니까 연애를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뭔가 성공할 거니까 이제 결혼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결혼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든 사람이 좀 이제 나이 차이 나는 애인을 사귀면 이제 도둑놈. 거기에 이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내 연애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헌팅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뭐 어쨌든 그 시선들이 대체로 전부 뭐 동아리에서 이제 사귀지 말고 그러면 이제 시선들이 대체로 아시아 문화권 자체는 어 자유로운 연애를 상당히 막는 경향이 있어요. 아시아의 여러 유교 문화권 전체가 다 이래요. 대부분.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문화적인 문제라서 사실. 문화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의 친구들 중에 그냥 망대놓고 적당히 일진처럼 노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잘 놀던 애들이 적당히 잘 놀고 이제 막 들이대던 애들이 생각보다 결혼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애 낳고 잘 살아요. 그래서 북유럽을 기준점으로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한 복지국가니까 저출생이기도 하고 여기가 신분평등도 아니고 추월차선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나라에서 플레이어급들은 어떻게 되냐? 대신 이제 워커들은 노후 미래 걱정 없죠. 근데 북유럽에서 나가서 진출해서 사는 사람은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요. 정확히는 시장으로 이동하죠. 미국이나 영국으로. 세계 금융 중심지. 워커의 입장에서 이 복지국가는 적게 일하고 보통 이제 많이 벌가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화가 있으면 워커들은 이걸로 하고 어떻게 일을 덜 할까 이 생각을 하죠. 플레이어는 자동화가 하면 이제 이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다. 우리도 무작정 시간을 늘리고 그러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생산성을 효율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 기간 동안 다른 걸 뭘 할까? 강도를 높이지. 생산성의 강도를 높이지. 그래서 다른 걸 해도 이득이 안 나오거나 세금이 높아서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국가에서는 이 플레이어가 될 이유가 없어요. 탈출해야 돼요. 이거 뭐? 근데 도망쳐서 세상에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진출해야죠. 항상 준비를 미리 잘 해놓고 진출해야죠. 다행히도 서구권 보통 특징이 있습니다.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적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영어고 그걸 배제하고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적은 것도 있지만은 인프라나 보안을 잘 못합니다. 잘 안 해요. 이쪽은 인프라나 보안을. 그래서 이쪽 영역이 또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부분에서 또 장점도 있죠. 참고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우크라이나 난민을 엄청 잘 받으려고 하거든요. 서유럽이든 아니면 폴란드든. 이게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영어도 다 가능하고 코딩 실력도 좋고 실리콘밸리 아웃소싱이에요. 아웃소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버전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해커들이 러시아도 엄청 해킹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에 조언도 하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영어도 되고 그 다음에 문화권도 서구 문화 비슷하고 그리고 어이씨 보니까 양질의 개발자 엔지니어야. 잠깐만 이거 잠만 난민으로 받으면 경제 성장이 인구도 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면야 환영을 해야죠.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래서 서유럽이 지금 이거 노리고 있습니다. 서유럽이랑 우크라이나 근처 국가들이 우리나라로 지금은 이제 동유럽에서 IT 좀 잘하는 국가들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였더라 어쨌든 그렇게 있거든요. 그건 세계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쪽이 지금 많이 노리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어하고 기술 익히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플레이어라면 꼭 하라는 게 비즈니스와 리더십, 투자 능력 이런 것들을 익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민 가야 되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일하러 진출하는 거지. 우리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와서 나이 들어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가서 내려가 볼까 이런 이제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그냥 외국으로 진출해서 돈 많이 벌어서 노인 때 그냥 금이 안녕하세요. 뭘 굳이 이민까지. 이민이 뭐 마음에 있다면야 이민을 하시면 되는데 이 더 잘하는 거 효과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도 옮기는 거지. 뭐 이민을 꼭 하고 이런 거는 뭐 개개인의 선택이겠지만은 극단적으로 도망가듯이 이민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진출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랬다면 모르겠지만은. 네. 자, 이제 저성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데 물가는 이제 아직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느냐 마느냐. 물가는 경기는 침체 중인데 물가는 아직 오르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리세션 시키는 게 훨 낫습니다. 근데 한국에 걸려 있는 게 이거 저성장이 늪인데 쉽게 말하면 일본 같은 그런 상태죠. 일본처럼 된다 이거죠. 한국은 이미 세계 평균 경제 성장을 깎아먹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이 충분하면 저 위에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벌어오는 파이가 커니까 아니 이거 여기 쓰면 되고 여기 쓰면 되고 여기 쓰면 되고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러면 되는데 날이 갈수록 파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성장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재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디스켓을 없애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CD를 없애기 시작하고. 재투자를 안 하니까. 재투자를 하면은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재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성장 상황에서 그리고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규제가 많다는 건 강제적으로 재투자할 거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억압을 한다는 겁니다. 그 플러스 썸이 아니라 제로 썸을 넘어서 마이너스 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층 입장에서는. 젊은 층 굴리고 나이 든 사람도 굴려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적정 복지여야 되는데 내가 편하면 분명 세상에 누군가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복지를 하는데 경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열심히 그걸 선호해 왔죠. 택도 없는 개소리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일을 잘하는 팀이 있어요.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온다고 빠져서 다른 사람이 맡아주는데 이런 걸 흔히 모여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복지죠. 이게 보통 성장형 복지죠. 근데 지금까지 국가가 하는 복지들이 이런 성장형 복지입니까? 택도 없죠. 이게 실업급여 주는 거랑 완전 달라요. 일을 못하는 사람을 끝까지 끌고 가는 복지를 했죠. 그럼 그게 날이 갈수록 팀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국가는 불운한 사람들을 위한 매트리스를 깔아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사무소를 찾아오면 해결이 되게끔 해야지. 웬만한 문제가 일어나는 파산 직전이면 이제 그 동사무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살려놓아서 다시 노동력을 하면 세금으로 되돌아오니까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올 테니까 그렇게 가야지. 그냥 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뿌리는 복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난 겁니다. 돈 주면 된다라고 해서 MMT나 폴 크루그먼까지 가세해가지고 갚지 마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국가 부채 까겠다고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다들 아무도 외면하고 있죠. 사실은 다 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다 알 것 같은데 외면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믿고 싶지 않거나 내가 지지하던 거에 의해서 정치적 확신을 뒤집기 싫어.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고도화가 되니까 약자가 권리 있는 것처럼 굴러요. 그리고 그게 선한 것처럼 동조를 해요. 그래서 돈을 뿌렸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저 돈이 저 정도로 풀렸는데 해결되려면은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생산성이 저만큼 늘어야 돼요. 근데 생산성 누가 늘려요? 저 위쪽에서 늘리잖아요. 대중이 안 늘려요. 대중은 생산성 못 늘려요. 생산성 위쪽에서 늘려서 퍼뜨리는 거예요. 권리가 있으면 약자가 아닌 상태가 됐어요, 이제. 권리가 있으면 약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강자존이 된 거죠. 경기 침체 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강자죠. 제일 기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경기 침체 필수적입니다. 한 번씩 체질을 개선하고 사람들 바보한테 돈 가는 것도 다 빼고 강자존 한번 해보고 그래 죽고 죽여보자.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뛰어난 세대들이 와가지고 억압적이지 않고 서로 또 경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추월 차선 후발주자의 성공 기회가 있는가? 이게 혹시나 뛰어난 경영자 기술이 계속 나오고 그걸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세금 높아도 잘 성장하는 곳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처럼.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세금도 생활비도 되게 높은데 어쨌든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이제 외국인 노동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계속 혁신하고 기술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GDP 1위잖아요. 아마 이제 GDP가 이제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규제가 세요. 문화 규제는 탄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술 규제, 비즈니스 규제는 탄압이 아닌 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탄압을 하면 쌀 농사가 안 되죠. 예, 규제가 이게 거의 아프리카급으로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규제 수준이 얼마나 세냐 하면은. 그래서 규제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은. 이런 자잘한 사고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바로 그냥 거래 정지 이렇게 안 걸어요. 한국은 사전에 다 알려주고 천천히 걸고 이제 좀 이제 정으로 해야지 이런 정말 유교 문화적인 이런 국가라서. 그래서 문화 규제를 하면 문화 시장이 퇴보합니다. 당연히. 근데 기술 비즈니스 규제를 하고 세금 높이는데 퇴보 안 할 생각을 한다는 게 그게 더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퇴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흥기업이 나오고 성장할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어중간한 중소기업 사업으로 아마 계속 돌아갈 것 같아요. 그 사업가들이 하는 적당한 성공이 안 좋아하는 게 어중간한 중소기업 사업, 특히나 이제 국가 관련된 사업으로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가가 이제 워커가 되는 거예요. 월급 사장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보면 토스 역량을 미국에서 했으면 훨씬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토스가 어떻게든 은행이 되고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저거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했으면 엄청 많이 벌지 않았을까? 그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보면서. 왜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는가? 철저하게 노동경제학적이어서요. 그 20대는 임금을 적게 받는데 일을 더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뜻이다?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20대는 소비를 대책 없이 많이 하고 재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뭐 돈 많이 써주고 그 다음에 체력 넘치니까 임금 적게 받으면서 일도 많이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는 이유고 사실 현실이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모두 가성비 높고 장기 세금을 창출하는 훌륭한 에너지원이 이 20대입니다. 이 중에서 혁신 도전하는 플레이어급 이쪽은 특급 SCB거든요. 개고생합니다. 공대생은 이런 구조에서 진짜 뒤져요. 저희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도 월급 안 준다고 그거 소송하는 거 보세요. 공대생은 저성장 혹은 규제가 많은 구조에서는 사회주의 구조에서는 죽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대생들이 제일 인생 낭비하잖아요. 튀세요. 튀어야 돼요, 이건. 무조건. 능력을 키워서 튀면 됩니다. 근데 실수를 이런 거래요. 능력을 키워서 한국에 성과를 내면은 못 갑니다. 외국으로 돈 나가는 걸 막든가 한국에 기반이 많아서 여러 재산을 포기하고 가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혹시나 잘못해서 국가 기반 기술 이런 메달까지 잘못 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외국 여행도 함부로 못 하게 될 겁니다. 결국 복지가 많은 내 고향 시골에서 기회가 많은 도시 글로벌로 진출하시면 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늘어서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이 줄 거고 화폐를 더 많이 뿌릴 순 없고 인플레이션 문제 이제 연금을 많이 수령하는 사람이 생길수록 점점 더 인플레이션 문제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인구는 적잖아요. 그래서 싸게 생산성을 굴리려고 열심히 고민할 거예요. 근데 특급 SCB에 속하는 플레이어는 더 고생할 겁니다. 벌 돈이 없어요. 일단 파이가 작은데 기존에 그 귀족들 속하는 연금 수령자들이나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딱 일본 보면 나와요. 일본 보면 노인은 생각보다 편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은 이제 쌀 농사가 안 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관련된 일을 하거나 의사 같은 아니면 장소를 옮기거나 근데 이거 보는 사람들 대부분 IT인이고 혹은 몇 명 있으면 공대생이잖아요. 옮기셔야 됩니다. 이 다음은 이제 세계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